네, 투자 위더 스타. 이제 4명의 최종 후보가 남았고요. 네. 아마 월요일 저녁인가 라이브로 그죠? 네. 네, 아마 라이브로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서 토요일. 그게 토요일인가요?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 네. 자, 하여튼 이번 주 토요일. 직접 여러분이 네. 투표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지 한번 상금이 5천만 원이라며요. 5천만 원.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딴 네. ETF가 실제 출시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잘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튼 영광이죠. 뭐 개인의 내 아이디어로 ETF가 출시된다는 것 자체가.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뭐 눈 좀 괜찮아지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러시구나. 고맙습니다. 네. 건강해 주시는 게 저희로서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지난주 시장 한번 살짝 정리하면서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네, 7월 들어서 첫째 주에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좀 했습니다. 나스닥이 4.56% 반등했는데요. 다우가 0.77%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좀 갈려 있죠. 이것은 기술주와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쪽에서 반등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6월에 음봉이 컸었거든요. 근데 7월에 첫 주 양봉이 컸었어요. 그래서 징검다리로 주간으로 변동폭을 주면서 큰 음봉, 큰 양봉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줬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7월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7월 1일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들어서 변화가 좀 발생되면서 그러니까요. 반등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경기 침체 관련 지표들이 내리 또 하락을 했었어요. 경기 침체 우려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지표와 섹터들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유가가 104달러까지 좀 올라왔죠. 달러인데스와 원화 환율은 좀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또 2.8%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방향으로 움직였던 지표들이 좀 비교적 안정적인 안정을 좀 찾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반등을 좀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FOMC 의사록 공개가 됐는데 2분기 성장률이 완만한 증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연준 의사들의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좀 했어요. 그러나 2분기 성장률과 경기 침체 시기 또는 강도에 관한 논쟁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뭐 확률적으로 있냐 없냐 또는 뭐 경기 침체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또는 경기 침체의 강도가 뭐 깊이 갈 거냐 아니면 완만할 거냐 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여하튼 간에 전체적인 시장은 그동안에 일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좀 좋지 않은 쪽으로 계속 끌고 가다가 7월 네. 들어서 다소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1.96% 반등해서 2,35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5.07% 반등해서 76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객 여탁금은 계속 빠지고 있고요. 55.8조이고요. 신용은 약간 다시 늘어서 17.5조 정도로 됐습니다. 국고채 3년과 회사채 3년물 금리는 약간 좀 떨어졌다. 미국 금리하고 비슷해요. 약간 다시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중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코스닥이 외국인 매수 그리고 연기금 투신 매수인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셌던 것은 이 3대 기관들 그리고 주체들이 매수를 네. 해준 것이 이제 영향을 받았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약했던 것은 여전히 환율이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역의 환율에서 1,294, 1,290까지 떨어져요. 1,300원 아래로. 네. 근데 장중에 시작을 1,300원 아래 시작했다가 장중에 곧바로 다시 올라와요. 1,300원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또 빠졌다가 지금 어제 보니까 1,294원 정도로 끝났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빠져서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아침에 가서 뭔가 좀 분위기를 잡다가 또 다시 환율이 올라와서 시장이 또 주춤주춤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는 여간에서 지금 환율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추세전을 했다, 여기서 좀 안정화됐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은 지금 환율이 약세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뭐 내부적으로 뭐 극복할 문제 또는 모멘텀이 아니고요. 유로화 약세입니다. 유로화 계속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달러에서 강세를 보이고 그럼 원화 약세를 보이고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를 하면 또 다시 원화 약세가 되고 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야지만 다른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강세 요인을 보면은 지난주에 물론 아직까지 설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설 그리고 미국 대중관세 인하설 요 두 가지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좀 했었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에 우려가 완화됐다. 요 부분은 좀 코멘트를 좀 드리면요. 지난 1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폭락했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 4월에. 그런데 요번 그때 이제 2분기 가이던스를 낮췄어요. 근데 요번에 2분기 가이던스 낮췄기 때문에 또 다시 좀 좋지 않게 나올 거 아닙니까? 3분기 더 낮추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가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지난 4월에는 굉장히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온전히 시장의 가격에 그것을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좋지 않은 만약에 발표들이 있는데 그것을 시장이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또는 크게 반영할 거냐? 뭐 앞으로 가봐야 되는 일이지만 이거 이번 달 말에 피크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번 달에는 가장 관건이고요. 이번 주서부터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L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의 컨센하고 비슷하거나 소폭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의 우려가 약간 완화된 것이 시장에 반등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별로 기대만큼은 안 나왔는데 네.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단 덜 네네. 충격적이라 그냥 괜찮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 말이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시면은 들어보시면 보면 1분기에는 시장 컨센보다 좋았어요. 그런데 근데 뭐 폭락했죠. 조금이라도 뭐 향후 가이던스가 안 좋은 거라는 걸 딱 집어내 갖고 그냥 시장이 가격을 폭락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좋은 게 있어도 그걸 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뭐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네, 얘기죠. 제가 무슨 표현을 드리냐면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것으로. 근데 시장이 반응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얼마큼 반영했냐를 투영하는 것이죠.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이슈가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많아요.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너무 머리 아파요. 너무 많습니다. 오늘 OECD 경기 선행 지수 발표되고요. 네. 내일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거든요. 그 10년물 국채 입찰 흥행하느냐 저조하느냐 이게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리고 그날 오펙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가장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은 분명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고요. 10년물 입찰이 네. 경쟁률이 센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좀 그냥 대충 온건하게 끝나는 게 주식시장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경기 침체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끼면은 입찰이 굉장히 저조하겠죠. 그렇죠. 이게 흥행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지면은 그러면 흥행이 되겠죠. 흥행이 되면은 국채가 많이 사면은 국채 가격이 오를 거고 그럼 국채 수익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우리 시장에서는 그걸 바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제가 헷갈리는 건 네. 국채 쪽으로 이건 돈이 많이 몰린다 인기가 네. 있다는 거는 네. 주식시장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많이 돈이 모인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니까 주식시장이 네.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단 말이죠. 맞습니다. 양면이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예요? 네, 양면이 다 있는 거죠. 양면이 다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흥행이 저조하다라는 걸 경기 침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나오는가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이 시장이 정프로 아주 영향을 면도날 같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면도날입니까? 예. 나도 이렇게 칭찬 한번 해야지.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조해 버렸다. 네. 저조해다 보니까 다른 거 다 가격에 별 매력이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채권금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이제 불안정성이라고 네. 보는 거죠. 네네네. 근데 또 이쪽으로 너무 많이 몰렸다. 네.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야 경기 침체가 확실하나 보다. 오히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리고 경기 침체되면 금리는 빠지거든. 그러니까 답이 뭐냐고요. 답이 뭐예요? 두 가지 다 있다니까. 이게 뭐야? 이걸 이건 잘 듣고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근데 돼? 잘 정프로님 듣고. 우리 자본시장에 있는 것들은요 네. 대부분 다 양면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시장이 원하는
그 라인들을 계속 가는 거, 안정성을 가져가는 것들 항상 그럼 뭐 생각하는 봐도 뭐 모르잖아. 그러면 나는 이거 그죠? 봐도 결과 나왔어.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양면이 있다는 거죠. 네. 네. 13일 날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6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걸 CPI. 보고서 이제 이번에 FOMC 회의에서 금리 발표 여기에 있을 거죠.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예상은 지난 5월보다는 좀 높지 않겠냐, 유가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비슷한 수준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그 실적 발표하고 똑같이요. 그 비슷한 수준이 나왔을 때 시장이 안도감을 주면서 별로 시큰둥하게 반응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피크셨구나.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유가나 다른 것들이 지금 아까 국제 고물가나 다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부터는 피크아웃 될 거다. 이렇게 네.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그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되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네. 그리고 13일 날 한국 금통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주겠죠. 이거 빅스텝이냐? 예, 이번에 뭐 50bp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제일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이 경기지 않습니까? 네. 베이지북이 뭐 들어간 거예요? 그 연준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경제에 대한 전망 발표입니다. 베이지북. 예, 그렇기 때문에 각 연준이 각 주들이 있잖아요. 각 주마다 다 또 경기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을 이제 모아서 베이지북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지북 경기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그냥 별로 그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요즘의 상황을 봐서는 네. 베이지북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13일부터 16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있습니다. 이거 연일 또 뉴스가 나오겠죠. 네네네.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에는요. 14일 날 미국의 6월 PPI 도매 물가 발표되고요. 네.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고요. 15일 날 중국과 미국의 6월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등 그리고 미국은 뉴욕 제조업 지수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부 다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되느냐 안 되느냐, 깊냐 얕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또 실물 지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금요일 날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2분기 GDP 성장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또 GDP 성장률 중요할 것이고 가만히 보시면요. 이번 주에 뭐 많네요 진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때마다 그 뉴스에 따라서 뭐 괜찮다. 또 그 뉴스 때문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4일부터 어닝 시즌이 개막됩니다. 미국의 금융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JP모건,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등 전반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번 달 말까지 어닝 시즌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서 반응 이게 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실적 발표하고 FOMC 회의가 올 하반기 전체 시황의 분수령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크로 시장 보면은요 아까 뉴스 3에도 쭉 전해주셨지만 변화는 확실히 있습니다. 유가가 고공권으로 계속 가다가 고점 찍고 요즘 안정화됐죠. 100달러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푹 빠지지도 않고요.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는 강세인데 고점에서 그냥 왔다 갔다 네. 있고요. 거기에 계속 있고 달러 인덱스가요. 그 채권 수익률 있죠. 국채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급등했다가 3.4까지 갔다가 2.8까지 급락했다가 최근에 올랐어요. 다시 3포인트까지 왔다가 반등 후에 변동성을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요 원자재 가격 보세요.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최근 들어 또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변화가 좀 되고 있는 거예요. 반등했어요? 예, 반등. 지난주에 이틀 하루 이틀은 또 반등을 했어요. 100불 위로 올라갔다가 예. 다시 조금 빠지고 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주요 지표나 가격들이 일방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멈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인 심리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는 네. 게 맞지 않나. 이게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리 자체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 요번에 하는 것하고 7월에 그리고 CPI는 7월에 CPI 8월에 발표됐고 이게 피크아웃이 될 것이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그 옆에 빨간 것으로 써는 게 뭐냐면 시장 반응의 하반기 첫 시험 때 제가 칸이 안 돼서 시험이라고 써놨는데 시험 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올 하반기에 투자 전략이 결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는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주 연속 하락 후에 반등 시도를 했었고 올 내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등에 하고 나서 소폭 반등 후에 그냥 작은 밴드 그냥 박스권으로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에 아까 뉴스를 말씀드렸지만 뭐 호재성, 악재성이 막 들어가 있는 혼재성에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밴드 안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CPI 끝나고 나서요. 네. FOMC 회의가 26, 27일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요. 이 빅뉴스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 빼놓고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박스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좀 해보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과 차트를 봐야 되겠고 지수로는 지난주에 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기준으로 2,420포인트 그리고 중기로는 2,520포인트를 일단 돌파해야지 그래야지 저점 좀 찍었나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지 지금처럼 밑에 있을 때는 안심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오늘 메리츠증권 보고서에 그렇게 나왔던데 아직 심리적 안정이나 추세 전환될 근거나 모멘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오늘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지켜보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황이고 네. 종목별로는 따로 움직인다. 왜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도 찝어왔는데 뉴스함에서 김프로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옐런 장관. 옐런 장관이 12일부터 내일부터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 옵니다. 12, 13일 일본이고요. 16일까지 인도네시아, 20일까지 한국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유가 안정을 위한 협의 때문에 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심 통화 수합 기대를 좀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뉴스는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어요. 2년째 최고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6월 CPI가 2.5%로 발표가 됐는데 전 세계에서 6월 중국이 가장 낮죠. 2.5%니까 연료비가 32%나 증가했고요. 과일은 19%. 식료품 중에서 과일이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과일을 써놓은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은요. 돼지고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이 빠졌네요. 돼지고기가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6%잖아요. 그런데 3월에는 마이너스 41%, 4월에 마이너스 33%, 5월에 마이너스 21%였거든요. 이게 이 돼지고기 가격이 빠지는 게 폭이 줄어들고 있죠. 결국은 이거 지금 현재 중국이 CPI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화됐고 1% 아래에 있었던 것은 돼지고기 가격이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폭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 하락이 둔화되고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중국도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죠. 사실 이걸 보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물가가 CPI가 오르면 중국이 지금 정책적으로 쓰고 있는 금융 완화와 경기 부양 정책 요거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 가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냐 요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단계 속에서 최근에 중국 시장이 한 20% 올랐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단기 반등 후에 직전에 저항 라인에서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으로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의견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지금 10월 말에 시진핑의 주석의 연임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의 금융 완화 경기 부양 정책은 뒤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뉴스 보니까 중국 돼지고기 평균 가격이 일주일 새 뭐 한 10% 정도 이렇게 오른 거. 그러니까 작년 대비는 아마 그렇죠. 뭐 여전히 그렇죠. 떨어졌지만 예, 최근 들어서 조금 오르는 추세인 모양이네요. 그렇죠. 확실히.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고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늘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우리가 과거에 제약바이오 신경 되게 많이 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한동안 IT 반도체. 왜냐하면 시장에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높고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또 종목도 워낙 많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차 시장 동향을 보면은 이번에 그 6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YOY로 141% 늘었다라는 발표가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중국 자동차 내수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이 나왔어요. 또 취득세 면제하고 충전 시설을 확대한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테슬라도 6월에 중국 보조금 연장으로 해서 판매가 10% 증가해서 테슬라의 이번 실적 말고 다음 실적은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리비안도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생산이 분기 대비 72% 올라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맨 마지막에 세 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반면에 최근에 국내 셀 및 소재 기업들이 많이 빠졌었어요. 지난주에 약간 반등했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왜 그랬냐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 관련된 또는 2차 전지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안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주 동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국 성장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의 점유율이 하락한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주도해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끼지 못한다. 중국 내수 부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테슬라가 올라가고 또는 중국의 내수 시장 부양하고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거에 우리는 그렇게 큰 혜택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부정적인 뉴스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마지막 줄을 읽어드리면 국내 기업들은 유럽하고 북미가 상대적으로 강세예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내수 드라이브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국의 기업에 더 혜택을 주는 것이지 우리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셀 업체들과 그리고 2차 전지에 다시 한번 재도약, 예전처럼 강한 강세가 나타나려면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럽과 북미의 강세이고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유럽 판매 회복이 쟁점이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좋아져야 된다. 이걸 좀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잊지 않고 유럽이 지금 있어야 약간 좀 안 좋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꺾이고 있는 거다. 코로나도 또 거기 또 심각하더만. 그렇죠.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 테슬라는 그 트위터 인수 이거는 별 큰 영향은 없겠죠. 아니 근데 이제 저게 주가가 오른다라는 설들이 많잖아요. 테슬라 주가요? 트위터 주가? 처음에 그렇게 테슬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쵸. 상당히 많이 지나 있다고 근데 생각하고. 참 일론 머스크는 이제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네. 거의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큰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계약 파기 이거. 예. 근데 일론 머스크는 니네들이 나한테 정보를 안 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트위터는 완전히 우리를 갖고 놀았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그 머스크가 예. 의도적으로 그 보셨- 주식 예. 잘 팔았다는 예, 의도적으로.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예. 그러니까 어째 천재 주식을 아니냐? 막 그냥 이런 만약에 그냥 주식을 팔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머스크가 야 주식 테슬라 주식 뭘 봐.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모르겠어요. 좀 그냥 일각에서 그런 맞습니다. 루머가 저도 있더라고요.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핑계 좋잖아요. 우리는 트위터 인수 때문에 판다. 근데 안 팔아.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주식은 팔았는데 인수는 안 해.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다. 내가 9명이라며. 아 머스크가 응. 여기저기. 모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마지막 간단히 한번 네. 아직 3개나 있네요. 러시아 독일 가스 공급 정상화 기대 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가스프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 공급업체. 네. 터빈 부족의 이유로 가스 공급을 40% 감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 터빈이 이제 고장 나가지고 그거 이제 수리하는 건데 네. 그걸 이제 지메스 제품인데 그걸 독일에 가져갔는데 독일이잖아요 지메스가요. 네. 독일 가져갔는데 캐나다에서 수리하고 있었대요. 근데 돌려달라고 하는데 캐나다에서 네.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네.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그런데 결국은 돌려주기로 했다라는 주말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정상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가스터빈 해가지고 가스터빈이 뭔가 그리고 우리나라 가스터빈은 뭐 기업은 뭔가 이렇게 좀 봤더니 이 발전 장비 속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서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렇게뿐인 기술이 보유하고 있지 않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가스터빈 한국 가스터빈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개발 중 뭐 또는 네. 첫 뭐 가스터빈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게 그래서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인 거는 맞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여튼 이게 정사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겨울에 추운 겨울 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 톱4가 있는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여러분 아시는 ASML, 램리서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전력 반도체는 온셈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는데 다른 데들은 이미 좀 발표가 됐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R&D 센터를 짓고 그리고 공장 라인 건설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경쟁력 확보나 또는 국내 기업들의 후공정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부품 장비에 좀 수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시면 아마 또 그 흐름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 뉴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프로님이 계속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도 얘기를 하긴 했어요. 동학개미 채권으로 관심 이동. 그래서 7월 7일 기준으로 2022년 올해 상반기에 국내 채권 투자가 작년에 2021년 상반기에 비해서 2배 증가한 금액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회사채는 지난해보다 도저히 증가한 2.89조 순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우량 회사채 금리가 4%, 2%대였거든요. 한 4% 진입하면서 그리고 또 주식 및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쪽으로 눈을 돌린다. 야, 근데 국내 미국 채권 순매수가 더 많네, 저게. 네? 13조? 미국 국채 샀다는 얘기지, 저게. 그렇죠. 이제 외국인은 반면에 근데 요거 보시면서 오해하실까 봐 설명을 드릴게요. 외국인은 2021년 상반기 70조였는데 올해 상반기는 42조예요. 기관은 작년에 261조였는데 올해 233조, 많이 줄었죠. 이거 왜 그러냐면요. 외국인과 기관에는 채권 가격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이자를 득해서 만기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채권 가격 때문에 가격이 오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판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손절매도 많이 나왔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고요. 우리 개인 투자들이 하는 거는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늘었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가져왔냐? 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다시 이걸 뉴스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에 2020년 말 2021년 특히 우리 주식 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채권의 붐이 일어날 개연성도 상당히 있어 보여요. 지금 분위기로는 뭐 메리트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네네. 메리트가 있으니까. 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늦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식도 늦게 하면 맨날 상투에 잡는 거잖아요. 이것도 결심하셔서 하실 거면은 빨리 진행을 하시고 너무 늦게 하시면은 뒤늦게 따라가면은 뒤늦게 따라갔을 때는 결과가 좀 좋지 않으니까 빨리 결정을 하셨어야 된다.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또 새로 한 주 월요일 함께 힘차게 시작해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